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전체를 다루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겠고, 일부 부분만 좀 끄집어서 여러분하고 한국사 그동안 배웠던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보면 시험 범위 어디인가요? 2단원이죠, 2단원. 자, 그래도 시험 범위 헷갈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칠판에 붙어 있었던 안내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88에서 149쪽까지인데 뒷부분 한 3페이지 정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확인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2단원 공부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따로 있기도 한데요. 자, 처음부터 우리가 일부분을 좀 다뤄보면 우리 흥선대원군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같고요. 자, 흥선대원군은 크게 두 가지를 한다고 했었지요. 네, 개혁정치, 전과 후에 나라 상황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확실히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 여러분이 캐치해서 확인해야겠고요. 네, 다른 서양 국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몇 가지 개혁 정치의 부분 쭉 나열해 본다면, 네, 세도 가문의 힘을 약화시키고 소외된 세력들을 등용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중기 후기가 넘어가게 되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비변사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해졌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비변사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 원래 정치를 담당하고 있던 의정부, 또 군사적 부분을 다시 키워서 삼군부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가의 힘을 세분화하면서 정상적인 구조로 돌려놓고요. 자, 대전회통, 나라의 법 체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헷갈린다면 영조 때 편찬된 법전, 정조 때 편찬된 법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자, 왕실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큰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당백전, 뭐 원납전, 뭐랄까요, 통행세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삼정의 개혁, 전정, 군정, 환곡의 개혁을 통해서 나라 안에서 세금을 열심히 확보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결국 돈은 나라의 힘을 결정한다고 했지요. 자, 또한 서원 철폐 약 80%에 달하는 서원을 철폐함으로써 네, 왕실의 기강을 마찬가지로 세움과 동시에 양관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사림들의 권력 기반이었는데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잘못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강제로 일부 서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림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봤고요. 자, 통상수교 거부 크게 세 개의 국가하고 조선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먼저 프랑스죠. 병인 박해부터 시작해서 병인 양요까지 이어졌고요. 여러분 각각 한성근, 뭐 문수산성, 양원수, 뭐 정족산성 이런 거 연결해서 프랑스와 조선의 갈등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페르트라고 하는 상인이 흥선대원군에게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했으나 그게 거절당하니까 남영군묘 도굴 시도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네, 제너럴 셔먼호에서 시작된 신미 양요가 일어나서 미국과 조선이 충돌하는 일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통상 과정에서 뭔가 흥선대원군이 서양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네, 전국에 척합이 세우면서 나는 나라의 문을 열지 않겠다. 서양인들과 통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널리 전파시키게 됩니다. 조선의 개항이라고 하는 측면은요. 크게 두 개의 국가를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죠. 자, 각각의 조약의 이름을 본다면 일본하고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정신병칙은 조일 수호 조교죠. 편의상 강화도에서 처음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강화도 조약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해양 측량권, 뭐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일본이 조선 내에서 뭔가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자, 나라 안에서 두 개의 사법권이 적용되는 겁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조선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자, 미국하고는 서양 국가를 이야기했을 때 최초로 맺은 조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거중조정 둘 중 하나가 힘들면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조선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손을 내밀지만 도와주지 않고요. 네, 관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최애국 대우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한 것 중에 유리한 거 있으면 우리에게도 적용해줘 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의 하나의 사례고요. 자,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영사 재판권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부속 조약으로 관세가 없고요. 조일, 수호, 조교, 불응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또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는 1882년 약 뭐 10년이 못되게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내용은 조선이 일본과 처음으로 이제 외교를 수립했고요. 또 서양 국가하고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데 주로 뭐 경제적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논의가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본다면 일본과 미국이 조선과 뭔가 외교관계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 기억하면 되겠죠. 두 개.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제목처럼요, 내용처럼 자, 정부는 뭔가 개화정책을 추진해서 나라의 문을 열려고 하고요. 뭐 고종이나 명성황후 쪽이 그러겠죠. 자, 반면 나라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자, 그 내용들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이니까 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걸 정리하면 한쪽은 문을 열려고 하고 한쪽은 문을 닫으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화 반대 입장을 요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는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했죠. 자, 올바른 것,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여기서 사악한 것은 서양의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일부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서양의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극렬한 반대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충돌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청나라 황준센이 썼던 조선 책략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큰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대 국가 수립 운동 볼 건데요. 사실 요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찍어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서 다시 쭉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임오군란 1882년 일어났지요. 자, 99인들의 봉기였죠. 벨기군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 궁궐로 쳐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었고요. 갑신정변, 급진개혁파, 뭐 서광범, 박영효, 서재필이 주도해서 새롭게 나라를 바꿔보려고 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끝났고요. 자,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조병갑의 수탈에서 비롯된 농민들이 결국 고부농민 봉기를 넘어서 1차와 2차 봉기까지 들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자, 1894년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해지요. 청일 전쟁도 일어나죠. 동학농민군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일 양군이 상륙하다 보니까 결국 군대가 들어왔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에서 빵하고 터졌고요. 자, 갑오개혁, 청일 전쟁 중에 또 1차와 2차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1차에서는 일본이 좀 바빠서 개입하지 못했으나 2차부터는 더 많은 개입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을미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까지 여러분이
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요걸 기억해 보세요. 네, 갑신정변하면 개혁정 14개조. 요런 내용 있었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동학농민운동하면 폐정개혁안. 네, 교과서에 요런 내용 있고요. 자, 가보개혁하면 뭐죠? 자, 특히 2차 가보개혁 때 1차와 2차 개혁 모두 정리가 돼서 홍범 14조 있었고요. 자, 의미개혁, 그냥 개혁의 내용 확인해 보면 되겠고, 문서 이름은 없죠? 자, 독립협회는 임금에게 바치는 6가지 제안, 헌의 6조 있고요. 뭐 중추원, 뭐 의회 설립운동, 민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대한제국은 대한국 국제 생각해 보면 되겠고, 네. 전제군주제,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근대국가 수립운동은 여러분이 절대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한 3번, 4번이 반복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근대국가 수립운동 이거 정리하라고 분명히 학습지 줬습니다. 여러분 잘 채웠나요? 안 채운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근대국가 수립운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확인해서 여러분이 직접 적어보고 내용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국권 피탈 과정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요거 하나 그냥 힌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크게 한 3차례 정도의 과정이고요. 네, 이런 과정이고요. 결국 1910년에 꿀꺽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집어삼키게 되죠. 자,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특징이 되는 부분만 찝어서 본다면요. 1차 한일 협약 때는 네, 자문을 목적으로 일본인 혹은 뭐 미국인, 그 일본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겠죠. 네,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고문, 재정고문 보내게 될 거고요. 각각의 이름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찾아보세요. 이미 했어요. 자, 2차 한일 협약, 외교권 박탈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간도 협약할 때도 이제 연결이 되는 맥락이 되는 거고요.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1910년엔 총독부입니다. 1905년에는 통감부고요. 자, 세 번째, 한일 신협약은 차관 정치. 그러니까 장관 아래의 사람을 이제 일본인으로 두고 있겠고요. 자, 군대 해산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미 의병하고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의병 운동도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을미 사변, 뭐 을미 개혁이 일어나던 해였죠. 1895년 을미 의병, 을사의병 1905년 을사늑약하고 연결해 보면 되는 해고요. 정미 의병 1907년 정미 7조약, 네, 한일 신협약하고 연결해 보면 되는 해겠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 몇 개만 뽑아서 본다면 네, 단발령의 영향으로 양반 계층들이 주로 이제 주도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요. 유인석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을사의병은 네,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이 있는데 특히 신돌석은 평민의병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미의병은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운동이 다시 일어났고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보다 조직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서울 진공 작전을 단행해서 북상을 하려고 했죠. 13도 창의군을 만들었죠. 잘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흐름이 1910년대에는 국내 의병 활동이 좀 어려워지게 되겠고요. 1920년대 이제 나라 밖으로 나가서 간도 지방이겠죠. 국외 무장 독립 전쟁 투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갑자기 떠올랐는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굉장히 시간이 비죠. 그래서 영학당, 활빈당 뭐 이런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내용도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직 나눠주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배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공부하는 거 정리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학습지를 제공할 거고요. 지금 선생님은 지금 빈칸이 모두 채워진 완성본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 겸 공부해 보라고 빈칸을 뚫어서 제시 제공을 할 테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2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빠진 내용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원하는 점수를 조금 더 맞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략하게요. 선생님하고 한국사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 선생님은 오랫동안 한국사를 가르쳐 왔고 또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한국사를 많이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조금 쉬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반복해서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고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자 조금 더 한국사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영상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